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Don't Look Up이라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가 넷플릭스 지금 최고의 화제작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예요. 블랙 코미디죠.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폭소를 터뜨리긴 했어도 그냥 너무 재밌어, 기분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까지 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한번 다뤄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제가 느끼기에 2022년에 우리 인류가 서 있는 어떤 기점,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점에서 지금 2022년의 시대 상황을 잘 담아냈는지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기본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시간 주립대학에 있는 한 천문학자가 지구상에서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보다도 훨씬 큰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도 이제 사이즈의 운석이면은 인류 전체가 멸종할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수도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좀 위기 사태예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이제 나사와 미국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대통령은 어떤 자리싸움, 정당 정치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 나라가 직면한 또는 세계가 직면한 일을 해결할 어떤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론에 가져가서 이걸 터뜨렸더니 이제 언론은 이런 뉴스 스토리는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스토리를 다루더니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음모론자들이 그의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막 댓글로 썰전을 벌이고 지금 지구 멸망이 하루하루 가까워 오고 있는데 어떤 인간의 우둔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치 사회 시스템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무도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그런 슬픈 현실을 코믹하게 그려낸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사회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한 혼란과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22년의 세상이 어떤지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그 사회 분위기를 담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만들어졌는데 전혀 다른 시대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영화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은 어떤 영화를 얘기했는지 아마 금세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상황을 그린 약 2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죠. 1998년에 릴리즈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90년대 미국의 분위기와 돈 룩업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2022년의 분위기를 비교를 해보면 그 20년 동안의 격세지감,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확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겟돈은 이제 미국이 G1이었던 시대, 그죠? 전 세계 경쟁자가 없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독주하던 시대에 미국의 자존감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닷컴 버블도 아직 터지기 전이었고요. 서브프라임도 터지기 전이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9.11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로 미국이 아직까지 뭔가 큰 문제를 겪지 않았던 모든 게 긍정적이고 앞으로 잘 될 것 같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아마겟돈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겟돈은 이제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와 군대의 자금과 기술력이 합쳐지고요. 실제로 뭐 대학 졸업장이 없고 정치적인 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도 여기저기 숨어있는 인재를 갖다가 정부에서 잘 발굴하죠. 그래서 항상 이 시대의 어떤 그 아마겟돈 풍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뭐 브루스 윌리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기름 착구를 하는 단단한 안반도 뚫을 줄 아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데 어떤 CIA 요원이 와가지고 America needs you. 미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어디에 숨어있던 훌륭한 인재는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내가지고 기용을 할 줄 알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좀 제멋대로 살던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자존심 상해하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군 장성한테도 막 덤비지만 결국 끝에는 미국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미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일을 해내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오글거립니다. 1990년대 전형적인 약간 인디펜던스 데이도 비슷한 결이잖아요. 미국 국뽕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는 다 영화관에 가서 그걸 봤고요.
야, 이거 말도 안 돼라고 생각 안 하고 다 브루스 윌리스가 세상을 구하기를 응원했고, 그 리브 타일러와 브루스 윌리스가 그 마지막 영상 통화할 때 다 같이 눈물 줄줄 흘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영화가 물론 뭐 허황된 액션 영화고 리얼리즘에 기반한 영화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영화를 못 만들 거예요. 자, 아무도 그 영화에 감정이입을 못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자금력과 인재를 알아보는 정치적 리더십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영화 안에서라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돈 룩업에서는 좋은 인재가 알아서 백악관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대처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알아내서 그걸 갖다가 정부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디 대학이라고요? 미시간 주립대학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우리 과학자들한테 물어볼게요.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제대로 된 대학 나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마게돈에서는 노동자 출신의 시추기술자를 믿고 그 사람한테 세계를 맡겼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 업적을 가진 과학자가 와도 그 사람을 학별로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예를 들어서 그려져요. 그리고 아마게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관심이 없죠.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하려고 하는 고위공직자가 스캔들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미팅도 제 시간에 안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리 싸움에 관심이 많지 나라가 실제로 직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에서는 정부가 군대가 그동안 쌓아놨던 기술력과 자금력을 사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도 이제 끝내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정치적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큰 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긴 보내죠, 우주선을. 끝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그 기업가가 와서 이게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면은 내가 그 운석을 갖다가 분리시켜가지고 그 안을 그걸 채굴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우주선 돌아오라 그런 다음에 네가 해. 그래갖고 검증되지 않은 사기업한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을 맡기는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마겟돈을 보고 저녁에 돈 룩업을 보면은 현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인들의 자화상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두 영화를 머릿속에서 비교하면서 훨씬 더 흥미로웠던 이유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덕분이에요. 존 미어샤이머라는 사람이 쓴 Great Delusion이라는 책인데, 뭐 과대 망상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거대한 착각이라는 거는 1990년대부터 미국인들이 빠져 있는 착각이죠. 바로 아마게돈이나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온 것 같은 그 착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착각에서 나온 수많은 어떤 외교 실수 때문에 돈 룩업에 나오는 미국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영화와 함께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좋았었어요. 이 책에서 1990년대 그 아마게돈 시대의 미국의 자신감을 대표하는 어떤 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시대였다. 90년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그 책을 필독 도서로 읽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 책을 읽으셨을 겁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죠. 야, 이게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1992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30년 된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나이브했는지, 왜냐면 저도 그 책을 읽고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얼마나 나이브했는지 우리 스스로 약간 반성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실제로 하냐면은 인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뒤덮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이 다 존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라든지 뭐 혁명 이런 걸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루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0년을 살면서 우리가 지루할 탐은 별로 없었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사회는 그 이후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죠. 닷컴 버블이 터지고 서브프라임 맞고 9.11 테러 사태가 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자존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 2, 3, 4 펀치를 맞았고 그 펀치를 맞은 모습이 이제 돈 룩업의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 후쿠야마의 책과 존 미어샤이머의 책의 관계와 아마게돈과 돈 룩업의 관계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2022년의 분위기를 1990년대와 비교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 책의 제목의 레퍼런스를 따라가서 1930년대와 비교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Great Delusion이라는 책의 제목을 딱 보면은 어떤 레퍼런스가 떠오르죠. 프랑스 감독 잔 르노아가 만든 흑백 영화인 Grande Illusion, 위대한 환상이라는 영화가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이 잔 르노아가 말하는 환상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환상을 얘기를 하죠.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전쟁의 끔찍함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멍청한 짓을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War to End All Wars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언제 만들어지냐? 1930년대 만들어지죠. 1930년대는 1차 대전이 끝난 지 겨우 한 2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유럽에 전운이 다시 한번 감돌 때.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 남아있던 앙금이 결국 풀리지 않았고 그것이 나중에 뭔가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 불안감. 이 영화를 장 르노아 감독이 2차 대전 터지기 한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는 냉전이 끝나면서 거대한 국가들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당분간 없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 노력을 안 해도 세상은 그냥 이렇게 안정되게 굴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안일함 속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장치들이 녹슬어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 것 같은 또는 우리 사회가 실제로 직면하는 것 같은 거대한 위기가 있을 때 그 사회가 녹슬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너무 늦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